허리 디스크가 파열된 거예요. 하루 종일 마당에서 전을 부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13년차 이혼 전문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명절이 지나고 나서 이혼이 폭증한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 경향이 있죠. 명절 전에는 이혼 상담이 확 줄다가 명절이 끝나고 나면 상담이 폭증하곤 하는데요. 근데 명절 그 자체의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전부터 있었던 갈등들이 명절 때 증폭되어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진짜 못 참겠다 라고 하시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명절 후에 이혼하겠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명절 후에 이혼하는 케이스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명절 후에 이혼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진짜 추석 명절 그 자체 때문에 이혼한 케이스인데요. 남편 집안이 유명한 종갓집이었습니다. 명절에 TV에 보면 오래된 한옥집에서 수십 명의 남자 종친들이 한복 막 차려입고 마당에서 이렇게 차례 지내는 모습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남편 집안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이런 종갓집이었던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집안의 종손은 아니었는데요. 둘째 아들의 외동아들인가 그랬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종손은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집안은 종손이 아니더라도 명절이나 제사 때 집안의 자손들이 종갓집에 다 모여서 다 같이 차례나 제사를 지내더래요. 집안의 여자들은 하루 종일 종갓집 마당에서 전 부치고 음식 만들고 이런 게 풍습인 집안이었던 거예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매년 종갓집에 가서 하루 종일 전 부치고 음식 만들고 했는데 며느리가 생기니까 갑자기 이 시어머니가 자기는 안 가고 며느리 보고 대신 추석 명절에 종갓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라고 한 거예요. 아내분은 결혼하고 첫 명절이고 처음이라 잘 모르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종갓집에 가서 한복을 입고 하루 종일 마당에서 전을 부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분이 그렇게 하루 종일 전을 부치다가 허리 디스크가 파열된 거예요. 여성분이 너무 통증이 심해서 걷는 것도 힘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 번만 더 쪼그리고 앉아서 전 부치다가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병원에서 한 번만 더 쪼그리고 앉아서 전 부치면 장애인 된다고 했다고 앞으로는 종갓집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도리 안 하는 폐류나 취급을 하고 남편도 집안 어른들 눈치 보인다고 자기 입장이 곤란하다고 가야 한다고 하더래요. 아내분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서 자기는 이 집안에서 계속 있다가는 허리 디스크 파열돼서 장애인이 될 것 같다고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하반신 마비돼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혼녀가 낫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명절에 전 부치다가 허리 디스크가 파열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나요? 사실 이걸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예상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된다기보다는요.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파열돼서 다시 전을 붙이는 이런 동작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시부모나 남편이 이를 강요하고 시댁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이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전 부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걸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저라도 이혼할 것 같은데요. 추석 명절 후에 이혼한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추석 명절 직후에 어떤 여성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요. 남편이랑 선봐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명문대 나온 대기업 연구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너무 귀한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명절에 시골에 차를 타고 내려가면 아들이 운전해서 내려가면 시어머니 표정이 딱 안 좋더래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 회사 다니느라 힘드니까 다음부터는 며느리 네가 운전해서 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 여성분도 공무원이고 맞벌이를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편하게 공무원 생활하는 너랑 우리 아들이랑 같냐? 라고 하시면서 혼을 내시더래요.
그리고 추석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면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은 직장 다니느라 힘들다고 쉬라고 하고 며느리한테만 농사일을 시키더래요. 며느리가 추석 내내 농사일 하느라 얼굴이 까맣게 탄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진하게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추석 때 쉬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농사일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농사일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 엄마는 1년 내내 농사 짓는데 추석 명절에 그 며칠을 못하냐고 화를 내더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또 명절에 시댁에 가면 보통 명절 당일에 아침 먹고 친정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시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얼굴 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누이가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저녁을 먹고 내일 가라고 하더래요. 오랜만에 남매가 만났는데 식사라도 함께 해야 하지 않냐고요. 그분 얘기가 아니 자기 딸은 친정 오는데 남의 딸은 왜 안 보내주는 거냐며 너무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자기는 외동딸인데 자기가 친정에 안 가면 우리 부모님은 자식도 없이 명절 보내시게 되는데 며느리 생각은 조금도 안 한다고요.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 계속 친정에 저녁 늦게 가거나 그 다음날 가게 되고 그것도 명절 연휴가 짧으면 친정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래요. 아내분이 아이 때문에 계속 참고 사시다가 어느 순간 명절만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가슴이 죄어오고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두통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추석 명절 중에 계속 농사일 하던 이 여성분이 이제는 못 참겠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셨고요. 명절 연휴 끝나고 이혼 소송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 후에 이혼한 실제 사례를 알려드렸는데요. 명절은 온 가족이 행복해야지 누구 한 명의 희생으로 나머지만 행복하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굿 로이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